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운 공식을 가지고 추가로 더 진행을 할 텐데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어제 배웠던 대로 이런 식의 형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그러니까 n항까지, 지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그 n번째 항을 마지막 항이다 해서 이제 라스트 l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d 공차가 하나씩 더해지고, 그 다음 마지막은 마지막 항에서 공차가 하나씩 빼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sn을 한 번 더 이 순서만 바꿔서 쓴 거예요. l부터 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위아래를 더해내면 2배의 sn이 되고,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 이렇게 나온 게 n개니까 sn은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조금 변형된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자, sn이라고 쓰면 일단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겠다라는 의미고,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근데 그 마지막 항이 결국에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의 일반항을 보시면 a1은 원래 있던 거고, 요 a n번째 항을 풀어볼게요. 그럼 첫째 항 더하기 n-1d,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써서 나온 게 2분의 n 2a1이라고 썼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n-1 d를 더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거랑 2분의 n 2a 더하기 n-1d.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이제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이고요. 얘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뭐 약간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는 유형마다 여러분들이 살짝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문제 1 프린트 여기는 50페이지거든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50쪽을 펴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항과 끝항, 마지막 항이 99, 그 다음에 항수는 50. 그러니까 얘는 S 50을 구하란 얘기죠.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이니까. 그래서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50 곱하기 50이니까 2500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첫째 항 공차 항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도 S 10번째까지 더하라는 거고, 2분의 이번에는 n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n-1이니까 9죠. 10-1 곱하기 공차,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6 더하기 5, 9, 45, 그러면은 5 곱하기 51, 그래서 25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데, 조금 이제 변형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 문제. 지난 시간에 교과서 문제로도 풀었던 유형인데, 얘를 잘 보시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다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얘가 마지막 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 첫째 항이 -2구나. 그리고 보이는 거 공차가 얼마다? 여기에서 여기 지금 4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차가 4구나. 그러면 얘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아까 밑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뭘 모르냐면 n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일단 만들어 놓죠. 그래서 -2 첫째 항 더하기 n-1 d 대신에 4가 들어가면 되고, 계산하면 4n-6, 얘가 바로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을 잘 계산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394가 나오는 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여기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4n은 394 더하기 6이니까 이제 400이 될 거고, 그럼 n은 100이겠죠. 자, 첫 번째, 첫째 항과 공차를 파악하고 n을 모르겠네 해서 이제 일반항을 표현해서 394가 몇 번째 항인지 찾아내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첫째 항 공차 n 다 알고 있으니까 s 100까지 더하는 거고, 2분의 n 2a죠.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n-1이니까 99 곱하기 d가 또 4예요. 그럼 요거 계산을 잘 해보면 100 곱하기 요거 약분돼서 2 남고 2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99 곱하기 2. 그럼 저거 계산을 해주시면 100에다가 99, 9, 18, 19, 마이너스 2니까 196. 그래서 1960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화면이랑 목소리랑 잘 들리고 있는 거죠? 혹시 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한가 싶어서.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유형은 이제 프린트에만 좀 나오는 건데,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좀 중단원 쪽에 나왔던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볼게요. 마이너스 8이 있고 쭉쭉쭉쭉 가다가 30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몇 개를 끼워 넣는다고? 이 사이에 18개를 끼워 넣었대. 근데 끼워 넣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등차 수열이 되게끔 만들었대요. 그럼 전체는 몇 개란 얘기죠? 전체는 20개 항이 되는 거죠. 20개 항이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니까 공차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S20은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 곱하기 22 그래서 22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가서 이 5번 같은 경우 보면 첫 번째 항 30이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210인 그 상황에서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라.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에서 뭐 나머지 다른 쪽을 몇 개 주고 뭐 d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공차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S10이죠. S10은 2분의 N 그리고 첫째 항의 2배니까 60 플러스 n-1이니까 9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래? 네, 계속 갈게요.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210이래. 그러면은 요거 약분을 먼저 하는 게 별로일 것 같네요. 2를 넘길게요. 2를 넘기면 10에 60 플러스 9d는 420 이렇게 되고 10 나누면 60 플러스 9d는 42. 그럼 9d는 마이너스 18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공식 잘 알고 있냐 정도를 점검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우는 건 사실 어제 거 만약에 수업을 아직 못 들었다 치더라도 오늘 지금 선생님이 공식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적용하는 걸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이해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6번은 5번이랑 똑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7번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7번도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건데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니까 S10이고 그게 140이래. 그 다음에 S20이 480인데 S26을 구해봐라 이거죠.
자, 그럼 얘는 첫째 항 마지막 항 그거보다 공차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2분의 n 첫째 항 곱하기 2배 더하기 n-1이니까 9d 이렇게 등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2분의 n 첫째 항 곱하기 2배 플러스 19d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등식을 연립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2를 먼저 양쪽에 넘겨 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해서 1번씩 먼저 정리하면요, 12a 플러스 9d는 280 이렇게 되고요, 2a 플러스 9d는 28이라는 등식이 하나 나오고, 2번에서는 넘기고 여기 2로 일단 약분해서 10을 만들고 나눌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19d는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번식에서 1번식을 뺄게요. 그러면 10d는 20 이렇게 돼서, 따라서 d는 2가 나오고요. d가 2가 나왔으니까 1번식에서 보시면 2a 플러스 18은 28이니까 2a는 10이고 따라서 a는 5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a와 공차를 아니까 s의 26은 2분의 26 첫째 항 곱하기 2배니까 10 플러스 n-1 25 곱하기 d가 2죠.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13에 10 더하기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60이니까 6, 3, 18, 6, 1은 6, 78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12번 문제도 방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S5를 185라고 했는데 2분의 5에 2a 플러스 4d 한 개 185, 그 다음에 S 10 한 개 2분의 10 2a 플러스 9d 한 개 220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연립해가지고 첫째 항이랑 공차 구해서 1번 문제는 SN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인데 2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2가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쓰면 5에다가 a 플러스 2d가 되고 185 5로 나누면 a 플러스 2d는 5, 35, 5, 7, 35. 그 다음에 여기도 2를 뭐 약분을 할까요? 이 약분을 하면 5가 되고 2a 플러스 9d는 5로 나누면 5, 4, 20, 5, 4, 20 해서 44가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얘랑 얘를 연립해서 뭔가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전체적으로 해서 2a 플러스 4d는 27에 14, 3, 6, 7, 14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빼보면 5d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d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요 2 곱하기 전의 식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a-12는 37이고 a는 49가 됩니다. 그럼 a는 49, d는 마이너스 6이니까 sn을 구해보면 2분의 n에다가 2배 하면 298, 248, 98 더하기 n-1 d가 마이너스 6 요거만 조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6n 플러스 104
그러면 마이너스 6n제곱 플러스 104n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2n. 자, 얘가 바로 SN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 뭐 그냥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다. 뭐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툭툭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얘는 좀 덤벼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2번 문제는 지금 SN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를 푸는 건데 얘를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 SN이 2차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유형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한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럼 이만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쟤를 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n제곱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3분의 52n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제곱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꾸다 보면 이제 뭐 위로 블록한 꼭지점이고 이때가 최대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처럼 이게 깔끔하게 안 나눠질 때는, 즉 여기가 어떤 자연수 또는 정수 이런 수가 안 떨어질 때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인데, 자,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 그래서 이 생각이 잘 안 돼요.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반항 AN으로 내 생각을 전환시켜서 AN에서 내가 생각을 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배운 다음에 바로 적용하는 건 익숙하니까 하라니까 하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갑자기 얘가 툭 나오면 얘 이렇게 구한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서 이런 모양으로 풀어야지 하면 어쩔 땐 잘 풀려요. 어쩔 때냐면 여기가 자연수나 정수로 딱 떨어질 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헤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 말고 SN의 최대값을 물어본다 하면 반드시 일반항을 떠올리세요. 자, 일반항을 왜 떠올리냐? 첫째 항 구해봤더니 얼마냐면 49예요. 공차가 얼마인지 봤더니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 수열의 흐름은 점점 줄어가는 형태죠. 그러면 여기의 값 49일 때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이걸 지금 계속 더한다는 거잖아.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0의 값도 같을 거고 0보다 작게 되는 이 음수값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계속 얘를 더하다 보면 지금 이 기준선 이후로는 덧셈이 아니라 사실 뺄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한 값은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의 각 항의 값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양수값이니까 이거의 합의 값은 계속 늘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 경계선에서는 이제 음의 값이 더해지니까 쭉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언제까지가 최대인지는 눈치채셨죠? 자, 우리 예전에 교과서 문제 중에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이런 거 계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가지고 가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55가 되겠죠? 1 넣으면 49 되니까. 네,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4 이렇게 나눠주고 양쪽에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저기가 55죠 참. 이렇게 55. 그래서 6분의 55. 6분의 55는 대략 얼마냐면 6, 9, 54니까 9점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보다 큰 n은 10이 나오잖아요. 10. 그렇죠? 10이 나오는데 이 10의 의미는 뭐냐면 이 10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값이 되냐면 9까지 더해야 최대값이 돼요. 그렇겠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오늘. 자, 다시 한번. SN이 그러니까 1부터 N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 유지가 되려면 공차가 일단 이렇게 음수면 줄어드니까 이 양수의 첫째 항은 양수를 갖고 있더라도 점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0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AN이 0보다 작아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보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항까지를 더하면 우리 덧셈으로는 점점 증가하다 최대점을 찍는 값이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할 때 SN의 최대값 구한다 그러면 2차 함수 최대 막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일반항으로 가셔서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설명이 막 머리가 복잡해진 친구도 있을 텐데 방법은 반복 숙달밖에 없습니다. 반복 숙달하셔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얘가 지금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준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SN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린 딴 생각하지 말고 AN의 음수가 언제 되는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AN을 구하려고 해야지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다고 하고 SN의 최대를 물어보니까 아싸 다행이다 해서 2분의 N 30 플러스 N-1 D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제 풀이도 길어지고 결국에 못 풀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으로 가지 마시고 AN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해서 일반항 구하기도 굉장히 편해지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기만 하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만 파악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7 그럼 N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2분의 17 그러니까 8점 얼마 그럼 이 의미는 N은 9부터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 N은 8까지 더해. 그렇죠? 그래서 SN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8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가서 막 풀려면 식도 길고 복잡했겠지만 AN으로 가져와서 AN이 음수가 되는 거 언제지?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식도 간단하고 생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129쪽에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 관계 일반항과 수열의 합 관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모든 수열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성립한다는 말이냐면 자 우리가 SN에 대한 식은 알고 있는데 AN은 모를 때가 있겠죠. AN은 뭔지 모를 때. 그럼 SN에서 AN을 어떻게 하면 구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요. 자, 생각은 간단합니다.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까지 더하는데 여기 N-1 있고 N 이렇게 더하겠죠. 그럼 SN이라는 식이 예를 들어서 뭐 2N제곱 플러스 4N이야. 그러면 여기에 N-1을 N 대신에 넣으면
2 n-1의 제곱 플러스 4 n-1 이렇게 하면 얘는 s의 n-1이잖아요. 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s의 n-1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쭉쭉쭉 더하다가 n-1번째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 놓고 얘를 위에서 아래를 빼요. 즉 sn에서 sn-1 빼면 다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a의 n만 남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하는 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적었으니까 2n제곱 플러스 4n이다. 뭐 그러면 여기는 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2의 n-1제곱 플러스 4의 n-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계산해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누가 나온다? 그 식이 바로 a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항과 그 수열의 합 간의 관계, 식이 이런 식이 존재합니다. an을 알고 싶을 땐 s의 n에서 s의 n-1을 빼면 되고요. 뭐 가끔은 첫째 항과 S1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단서를 주는 건데 뭐 일단은 저 단서가 나오는 건 그 문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한 번 더 보고요. 일단 우리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두고 가자고요. 오늘 배운 게 조금 많아서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지금 남겨둔 문제 있잖아요. 프린트 50페이지에 6번 문제랑 51페이지에 2번 문제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풀어서 한번 답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